중학교 3학년 동아윤 1과 이제 본문 영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씩 최대한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파커이고 저는 사진작가입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근데 여기 중간에 고를 보니까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겠죠. 그럼 문장 연결하니까 두 문장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은 주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니까 이다. 이게 동사. 데이비드 파커가 세 번째. 이런 어순으로 쓰겠죠. My name 비동사인데 이름 한 개니까 is 데이비드 파커. 우선 이렇게 적고요. 그러니까 딱 끝나는 지점에 여기 and 보이잖아요. 두 번째 문장은 저는 주어입니다. 동사 사진작가 주격보 I am 포토그래프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오늘은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기 때문에 그냥 요 가로치고 먼저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가 실제예요. 저는 주어. 여기서 동사는 지금 문장이 긴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 먼저 쓰고 설명을 드릴게. 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미래죠. 그럼 미래를 표현하는 건 will도 가능하고 be going to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be going to로 썼습니다. 그럼 주어 I니까 am going to tell. 여기서 근데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요 tell이죠, 여러분. 말해주다. 몇 형식이죠? 4형식입니다. 그럼 4형식 동사는 뒤에 뭐뭐에게 뭐뭐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요 여러분에게 요거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you가 오는 거고요. 그럼 I'm going to tell you 요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 어떻게 꿈을 찾고 그것을 실현시켰는지라는 간접 의문문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원리가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은 나는 found 발견했다. 나의 꿈을 how 어떻게 원래는 이랬던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일반 동사니까 did I 원형으로 와서 find my dream. 근데 의문문 항상 어디로 가죠? 맨 앞으로 가죠? 그래서 how did I find my dream? 원래 이랬던 문장입니다. 근데 I'm going to tell 이라는 다른 문장이랑 합쳐지기 때문에 다시 요 동사의 어순이 평서문의 어순으로 와서 how I found 이런 식으로 바꾸는 원리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으면 how I found my dream 요걸 쓰실 수 있어요. 내 꿈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이제 and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인 건 뺀 거예요. 원래는 how I realize my dream 원래 이랬던 문장일 텐데 지금 보시면 how랑 I랑 공통이니까 요건 아예 지워버렸고요. my dream은 지우지는 않고 꿈이 한 개니까 대명사 이수로 받은 거죠. 그래서 realized it 요렇게만 남아서 완성을 시킨 건데 이게 보통은 이해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여기서도 주어가 제 이야기가 주어죠. 바랍니다. 동사.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바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읽어보면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겠죠. 데이비드 파커가요. 지금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그럼 주어는 나는 요 숨어있는 주어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를 찾았는데 제 이야기가 요거 주어가 맞아요. 또 영감을 준다. 여기 동사가 또 있죠. 그럼 여러분 문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접속사로 연결시키는데
지금 별다른 뜻의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보통 대시 생략이 된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원합니다. hope. 그럼 원래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문장 사이에. 근데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니까 안 쓴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이야기가 my story 영감을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can. 영감을 준다. inspire. 누구에게요? 당신에게요. 네, 그럼 어렵지 않게 이것도 완성시킬 수 있죠. 세 번째 문장. 오, 여기도 문장이 두 개인데 잘 보시면 저는 어렸을 때가 보여요, 여러분. 때라는 접속사 뭐 알고 계시죠? when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게 문장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켰을 거예요. 저는이 주어져. 원래 어렸을 때라는 건 어렸다에다가 요 때를 합쳐가지고 어렸을 때가 된 거기 때문에 원래 이다가 동사라는 거죠. 이다가 동사고 어린이 주격보어라 세 번째로 I 과거니까 was young. 근데 영어는 이 접속사를 맨 앞에 쓸 수도 있고 중간에 쓸 수도 있는데 맨 앞에다 써놓은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지금 주어가 없어요. 별들을 사랑한 건 사실 또 누구예요? 나는이죠. 근데 앞에 있기 때문에 공통이라 생략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걸 써줘야 돼요. 나는 좋아했습니다. 별들을. I loved stars. 그래서 과거니까 여러분 ed 꼭 붙여주시고요. 되나요? 근데 세 번째 문장. 사실 또 하는 부사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진 않지만 보통 쓰는 데가 좀 있기도 하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죠? 누가 좋아해요? 역시나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또다시 생략됐습니다. 그럼 나는을 먼저 쓰시고 좋아했습니다. 뭘 좋아했냐면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여기서 I 근데 also는 그냥 여기다 적은 겁니다. 부사 also 가로치시고 그럼 주어 썼으니까 동사 liked. 근데 여기서 이제 준동사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사진 찍는 것이라는 건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항상 동사를 나중에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동작이 뭐예요? 찍는 게 동작이죠? 그래서 영어는 taking을 먼저 쓰죠. 찍는 것, pictures, 사진 이렇게 씁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3번 문장까지 저희가 완성을 시켰고 4번 문장. 하지만 저는 주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사. 근데 여기 안에 잘 보시면요. 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이것들, 은는이가 요거 주어죠? 이어진다, 동사. 그럼 또 문장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또 접속사로 연결됐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먼저 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think를 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개인데 원래 뭐 didn't think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강조하려고 뭐 no나 never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선 never를 사용했습니다. never thought 과거기 때문에 think의 과거형 thought로 써주시고요. 그럼 원래는 여기 접속사 대시도 생략이 돼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어. 이것들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볼게요. 여러분 것이라는 건 원래 thing이죠. 근데 것들 여러 개니까 s 붙이시고요. 이것이라는 건 영어 처음 배울 때 여러분 this로 배울 텐데 여기가 복수형이면 this의 불규칙 복수형인 these로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니까 could lead 이끌 수 있대요. 뭘로요? 직업으로요. 근데 의로라는 건 조사죠. 우리말의 조사는 영어의 전치사랑 가까운데 한국말은 조사가 앞에 명사가 나와서 의미를 이루지만 영어는 전치사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의로 직업이 이렇게 써야 되니까 to job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접속사 대생략돼서 두 문장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in fact 사실상
요거 어떻게 보면 전치사 명사니까 여러분 요것도 접속 부사입니다. 품사는 부사예요. 저는 요게 또 주어죠. 1번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사. 또 주어 동사 먼저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속 주어 동사예요. 중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I 과거니까 didn't have 뭐가 없었대요? 꿈이 a dream. 근데 이제 완전히 전혀 없었다 강조하려고 여기다가 at all 해서 미리 뭐 수거 같은 거 배우신 분들 not at all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거로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6번 대학에서 전공해야 했을 때 또 누구 나왔어요? 또 when이라는 접속사 나왔죠? 그럼 문장은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근데 정해야 된다라는 동작은 있는데 누가 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정하는 거겠죠? 나는. 이게 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결정한다. decide인데 지금 결정한다가 아니라 결정해야 한다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must라는 단어 있는데 칸이 2칸이니까 have to로 지금 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have to가 아니고 had to decid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해야 됐대요. 뭘 결정해야 되냐면 on a major 중요한이란 뜻도 있고 전공이란 뜻도 있죠. 어디에서요? 대학에서요. 근데 앞에서도 했습니다. 영어는 에서를 먼저 쓰고 college 대학을 뒤에다 쓴다. 그럼 이제 한 문장 처리했고요. 저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저는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뭘로 선택을 했대요? 전자공학으로 선택을 했답니다. I choose의 과거형인 chose 엔지니어링 목적어 이렇게 써주시면 네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좀 긴 문장 몇 개 있었는데 접속사 대생략된 거 잘 봐두시고요. 접속사로 연결된 것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이제 7번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작은 영어로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한국말 분석하는 거 어순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주어는 누구예요? 엔지니어가 되는 것, 요게 주어인 것 같죠? 근데 주어 길이가 길어졌어요. 왜 길어졌냐 보니까 되는 것이라는 준 동사 때문에 길어진 것 같죠? 그러면 우리말은 동작을 뒤에다 쓰는데 영어는 동작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쓰셔야 돼요? 되는 것, 이걸 먼저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요걸 두 번째 쓰셔야 돼요. 주어를 먼저 처리할 때요. 그럼 그렇게 주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보였습니다. 동사 두 번째, 괜찮아 세 번째. 그럼 되는 것, 되다라는 뜻 비동사 있죠. 여기다 ing를 붙여서 되는 것으로 바꿔줬고요. 엔지니어는 on engineer 주어 썼으니까 이제 동사 룩을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요. ed를 꼭 붙여주시고요. 괜찮아는 ok로 간단하게 썼습니다. 두 번째, 대학을 졸업한 후에 후에하면은 after이란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얘는 뭐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죠. 여기서는 여기가 명사니까 전치사 같아요. 근데 우리말은 전치사를 뒤에다 쓰는데 영어는 요 전치사를 먼저 써야 되죠. 1번.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을 두 번째 쓰셔야 되죠. 그게 지금 그래서 애플터 콜리지 이게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장 주어 저는 1번 했습니다. 동사 두 번째 회사에 취직했어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I 얻게 되었습니다. get의 과거인 got 직장을 얻게 됐죠. A job 어디에서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요. 근데 또 에서도 전치사죠? 그럼 영어를 이거 먼저 쓰니까 at an engineering 회사 컴퍼니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요. 그것은
주어, 이었다. 동사, 안정적인 직업, 보어. it, 과거니까 was, stable. 안정적인 단어 꼭 외우시고요. job. 근데 이었다가 아니야? 이었지만 이랬죠? 여기 그러나 그래서 딱 나와 있죠. 그럼 또 문장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저는 주어, 알 수 없었다. 동사, 계속 주어, 동사 중요한 거 먼저 나오는 거 요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접속사 나와서 문장 연결하는 거 요것만 잘 정복하시면 돼요. I didn't know. 근데 계속 시제는 이번에 과거입니다. 데이비드 파커가 옛날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그 일을 정말로 즐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여기는 인지 아닌지란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가 또 나오는 거고요. 즐긴다. 동사가 또 나와 있죠. 그럼 whether를 쓰고요. 주어 내가 즐긴다. enjoy죠? 근데 정말로란 부사를 먼저 썼네요. really enjoyed. 그 일을 하면은 job으로 써도 되지만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명사 이수로 받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9번. 어느 겨울날 내가 또 주어. 근데 여기 또 때가 보여요. 그럼 when 접속사로 두 문장 연결시킨 거니까 요 첫 번째 내가가 하는 동작은 갔다. 요게 두 번째 같아요. 어디에 갔냐? 휴가에 갔습니다. 어디로요? 아이슬란드로요. 근데 지금 when이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영어는 접속사 중간에 나오면 요 뒤쪽이 A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갔다. 고의 과거형 went. 어디를 갔다? on vacation. 휴가를 갔습니다. 어디로? 그럼 여기 전치사가 보이네요. to를 먼저 쓰시고 아이슬란드. 그래서 어느 겨울은 뭐 부사니까 앞에 써도 되는데 여기 뒤에다 써놓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또 주어 나와 있고 바뀌었습니다. change도 동사죠. everything 바뀌었다. changed 해서 지금 접속사를 중간에 써서 뒤에다 A 문장, 앞에다 B 문장 순서만 잘 봐놓으시면 됩니다. 10번 그곳에서 there. 그럼 요거 부사니까 또 주어가 뒤에 있겠죠? 저는 뭐 했대요? 가지고 있었대요. 뭘 가지고 있었냐? 오로라를 볼 기회인데 먼저 주어 동사부터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갖고 있는 건요. 오로라가 아니에요. 요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라는 명사가 왜 길어졌어요? 오로라를 볼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형용사가 길어지면 대부분 동작, 준동사 때문에, 동작 때문에 길어지는 건데 우리말은 동작을 뒤에다 쓰지만 영어는 동작을 먼저 쓴다. 그래서 chance를 먼저 써주시고 형용사가 두 단어 넘으면 명사 먼저 써야 되죠. chance를 먼저 쓰고 그러니까 보다라는 게 원래 쓰인데 얘를 보는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영어는 ing를 붙일 수도 있고 to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chance라는 명사는요. 투부정사의 수식을 항상 받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 여기 써 있습니다. 북극광이라는 거는 이 단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1번 여기 아무튼 이번에 1과 문법이었죠.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중요하니까 이거 잘 이해하시고요. 그 빛들은 경이로웠고 빛들은 주어 뭐뭐 했다 동사. 근데 또 다로 안 끝나고 고니까 and 그리고가 나올 예상입니다. 경이로운 보어 요걸 세 번째로 쓰셔야죠. The light. 그럼 여러 개니까 빛이 여러 개니까 were를 쓰시고요. 놀라운 amazing. amazed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빛이 놀라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능동으로 써야 되죠. 그리고 and 나왔죠. 그럼 또 새로운 문장 시작될 거예요. 저는
주어 1번, 찍었다. 동사 2번, I took. 뭘 찍었냐면 하늘에서 춤추는 빛들의 사진. 저랑 공부하신 분들 의 보면은 오브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오브는 어순이 우리말이랑 반대라 그랬죠. 이게 거꾸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서 춤추는 빛들이 뒤로 가고 사진이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어는. 그래서 많은 사진. many pictures. 여기 of. 춤추는 빛. 지금 북극광을 약간 비유법을 사용해가지고 dancing lights. 춤추는 빛들이 하늘에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오브 활용법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좀 긴 명사기 때문에 명사 오브 명사 오랜만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수년 만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죠. 근데 요거 처음으로를 그냥 먼저 썼어요. 부사니까 사실 뭐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걸 먼저 시간을 먼저 쓰긴 하죠. For the first time. 또 수년 만에 in many years 이렇게 써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2개 썼습니다. 그럼 주어는 누가 되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느낀다. 지금 여러분 느낀다가 동사거든요. 그러면 느끼는 게 심장이에요? 나예요? 나거든요. 지금 또 여기도 나는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을 먼저 적어주시고 1번. 그 다음에 느낄 수 있습니다. 동사 I 과거니까 could feel. 근데 feel 하면 떠오르기도 하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심장이 목적어가 뭐뭐하고 있는 것을 목적보호하도록 목적보호하고 있는 것을 코리아 파이팅 지각동사 5형식 할 때 많이 하셨죠? 지금 그 어순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5형식 쓸 때 얘가 이거 하는 것을 이런 순서대로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My 심장, heart가 뛰고 있는 것. 여기를 근데 원형으로 쓸 수도 있고 ing를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뛴다는 걸 강조하려고 원형이 아니라 ing로 쓴 것 같고요. 빠르게 뛰고 있대요. fast. 해서 이 5형식 문장으로 이 페이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사 활용하는 방법, 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로 꾸미는 거 나왔었고요. 5형식 구조로 지금 마무리됐다는 거. 이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행을 돌아온 세 번째 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후에 애프터리 보여요. 근데 누가 돌아온 거예요? 내가 돌아온 거죠. 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온 다음에 I 과거니까 came back 해서 지금 after는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문장 하나 끝냈고요. 저는 주어 참가했습니다. 동사 I entered. 그럼 여기까지 쓰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참가한 거예요? 사진 경연대회에 참가한 거죠? 그럼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 쓰고 중요한 걸 먼저 쓴다. 포토 컨테스트. 그러면 사진대회에 참여했는데 뭔가를 가지고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사진들을 가지고 참여했대요.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형용사죠. 근데 형용사인데 몇 단어 넘어요? 2단어 넘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형용사가 2단어 넘으면 뭐부터 쓴다 그랬죠? 명사를 먼저 쓰고 뒤에서 꾸민다.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요. 제 영어 첫걸음 그거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실제로 첫걸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영어 전부니까 그런 거 꼭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가지고니까 우선 전치사 with 먼저 쓰고요. 사진 the picture. 그럼 이제 동작으로 된 긴 형용사를 쓰는 방법은 다양한데 여기 지금 내가 또 주어를 생략시킨 거거든요. 내가 찍은 이 긴 형용사 중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 관계대명사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한번 써볼게요. I took in Iceland인데
목적격이기 때문에 여기 사실 뭐가 생략된 거다?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잘 봐두시고요. 두 번째, 놀랍게도 또다시 주어. 저는 받았습니다. 동사 1등상을 세 번째 I won first prize. 간단하게 처리를 했고요. 근데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고 또 그리고니까 and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문장. 이 일은 사물주어 나왔습니다. 주었습니다. 주다? 우리 주다 하면 뭘 떠올라요? 사형식 떠오르셔야 됩니다. 사형식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뒤에 구조가 뭐뭐에게 뭐뭐을이 나와야 된다. 여기 딱 보세요. 저에게 나와 있죠? 요걸 꼭 세 번째로 써야 돼요. 간접 목적어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해석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 여기가 길어요. 요거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저에게 준 건 사실 뭐죠? 기회예요, 기회.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이란 형용사가 꾸며주니까요. 그럼 영어는 두 단어가 나오면 뭐부터 쓴다? 기회부터 쓴다. A chance. 그러면 또다시 우리 찬스라는 명사는 꼭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준동사 할 때요. 근데 영어는 동작부터 먼저 쓰니까 생각해 볼 요걸 먼저 쓰셔야 돼. To think. 제 인생에 대해, 뭐뭐에 대해 전치사 about 딱 떠오르시죠? About my life. 딱 칸이 여러분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칸이 딱딱 떨어지지. 그럼 이제 세 번째. 저는 주어 또 나왔고요. 깨달았다. 동사 I realized. 넌 여기를 쓰고 생각을 해봤는데 문장 구조를 보니까 사진을 찍는 것이 하고 또 주어가 나왔어요. 또 얘가 뭐 한대요? 행복하게 만듭니다. 동사가 나와 있죠? 주어 동사 문장 몇 개다? 두 개다. 근데 접속사 뜻을 갖고 있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럼 누가 생략된 거다? 별다른 뜻이 없을 때는 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다. 그러면 요걸 지우고 다시 새로운 문장이니까 사진을 찍는 것. 근데 또다시 준동사 주어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말은 동사를 뒤에다 쓰지만 영어는 동사를 먼저 쓴다. 사진 찍다 take죠? ing 붙여야 되니까 taking. 사진을 pictures. 주어를 썼고요. 얘가 만든대요. 만든다. made. 근데 여기선 약간 시키다의 느낌이죠. 이제 뭐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요. make는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5형식일 때는 약간 시키다의 의미죠.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도록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저를 나를 행복하게 happy 여야 되는데 여러분 한 칸이 남죠. 그럼 이제 that을 생략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냥 써줬다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생략시키지 않고 한 칸 남은 거 보니까 이걸 써준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문법상 중요한 거 여기 happy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happy는 절대 안 된다. happily 하시면은 요 부사 쓰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suddenly 갑자기 부사 또 저는 주어 싶었고 동사 I wanted 먼저 쓸게요. 근데 뭐 하기 싶었대요? 되고 싶었대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었죠? 되기를 원한다. want 뒤에 준동사는 to 부정사 써야 되죠. to become M자가 이상하네요. to become 좋은 good photographer 됐죠? 그래서 그럼 문장 두 개 연결시킨 거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겁니다. 시작했대요. 근데 시작한 게 누구예요? 없어. 또 여기 나는 이게 생략된 거죠. 앞에 공통적으로 있으니까요. I
started. 그럼 이제 여기도 사진 촬영 기술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했죠? 시작한 건 사실 뭐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국말은 동작을 늦게 쓰지만 영어는 동작을 먼저 쓴다. to learn 더 많이 more. 뭐뭐에 대해 여기 전치사 또 나왔습니다. 뭐뭐에 대해 영어는 요거도 전치사부터 쓰고 뒤에다 쓰니까 about photography.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준동사, 주어 동사 쓰고 중요한 거 먼저 쓰고 준동사 쓸 때는 항상 동작 먼저. 요거만 명심하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후에 먼저 나왔죠? 그럼 몇 년의 의니까 오브를 써야 돼요. 근데 영어는 거꾸로 가니까 몇 년을 뒤에다 쓰고 시행착오를 먼저 써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갔네요. 그래서 years of 시행착오. 요거 수거 좀 꼭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 그래서 이제 명사 부명사 구조 중에 얼라도브 이런 것처럼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있죠. 여기 이어서 시간이 나타나면 뭐 순서대로 가는 게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어 좋아졌다 동사 실력이 더 요만큼이 보호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I got better 더 나은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사진 작가로 시간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가 여러분 동사죠. 또 누가 시작해요? 내가 시작하는 거죠. 또다시 생략됐어요. 이런 것만 잘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주어 생략되는 거. 앞에 있으니까 사실 생략시킨 거죠. I 근데 start가 아니라 여기 begin을 썼죠. 과거기 때문에 began을 쓰시고요. 여기도 여러분 보이나요? 사진 작가로 근무하다. 하다가 동작이잖아. 그럼 요걸 먼저 써야 되죠. to do 시간제 근무 some part time work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 작가로서 지금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로서라는 전치사 as 있죠. 사진 작가 photographer 해서 세 번째 문장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혹시 어려우시면요. 아직도 전치사, 명사, 접속사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시는 거니까 그 부분 다시 공부하시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그럼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사진 공부를 하기 시작한 이 데이비드 파커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사 시간 표현 2개 나왔고요. 저는 주어 했습니다. 동사 대담한 결심을 목적어 3형식 I made 용감한 결심 이땐 형용사 한 단어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 아시죠? 네, brave가 아니고 요번에 중요한 단어 bold를 사용했습니다. 용감한 요 단어 bold decision 단어 꼭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직장을 그만뒀대요. 여러분 누가 그만뒀어요? 내가 그만뒀죠? 주어 또 나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만두었다. 직장을 I quit my job. 근데 그만두었다가 아니라 그만두었고 또다시 그리고 and 접속사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문장 하나가 또 나오겠네.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요 앞에 이제 주어를 공통으로 본 겁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뭐를요? 사진을 찍는 걸 결정하는 거죠. 사진 찍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decided 사진을 찍기로 준동사 같은데 근데 사진이 동작인가 찍는 게 동작인가 찍는 게 동작이구나. 근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decide라는 동사는 미래적 느낌이기 때문에 항상 to 부정사 쓰셔야 됩니다. to take 찍기를 뭘 찍어요? 사진을
picture. 요거 수거 외우셔야 돼요. 생계수단으로, 그러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for a living. 요 표현은 암기고 해두시고요. 7번. 제가 주어가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확실하지 못했어요. 동사 요 부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I 요건 그냥 쓸게요. wasn't sure.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if나 whether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if를 쓴 거고요. 어쨌든 얘가 요걸 쓸 수 있으면 여러분 접속사니까 여기 주어 동사 와야 된다는 생각 하시잖아요. 누가 성공할 수 있어요? 또 내가겠죠? 요거 자동으로 쓸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다. 과거니까 could succeed. 이 하나 더 써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못했지만 그러나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대요. 누가 결심하는 거예요? 또 내가 결심하는 거죠? 나는 주어 결심했다 동사. I decided 시도해 보기로 to try. 칸이 딱 맞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8번. 저는 I 원했습니다. 동사. 근데 그냥 원한 게 아니고 정말로 원해서 really는 여기다 그냥 껴준 것 같아요. really 부사. wanted 하고 싶었다. to do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그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요. 바로 이 무언가예요. 근데 무언가가 왜 길어졌죠? 나를 행복하게 만든이란 형용사가 꾸며줘서요. 그쵸? 그럼 두 단어 넘으니까 우선 something부터 쓰셔야 되는데 여기 뒤에 꾸밀 때 관계대명사로 그냥 꾸몄습니다. something that. 그럼 바로 주어 동사가 아니라 바로 만드는 동작부터 나오죠? 그럼 주격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써서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I'm a professional. 이제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가 됐고요. And I am happy.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문 사진 작가가 이제 됐고, 네, 5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페이지 이제 첫 번째 문장. 그렇다면 so 의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당신들이 주어겠죠. 1번. 하고 싶으신가요? 동사.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 그 간접 의문 문장 그걸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너가 찾는다. 무엇을? 꿈을. 또 너는 실현시킨다. 뭐를? 그 꿈을. 요 구조죠. 그래서 do you want 주어 동사 썼고요. 동사 목적어 쓰시면 되죠. 요 to 부정사에 걸려서 찾기를 dream을 그리고 실현시킨다 realize it. 요때 realize는 여기 to 부정사 걸린 거니까 동사 원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here is, here are 여러분을 도와줄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여러분. 왜 길어졌을까요? 여러분이 도와주리란 형용사가 얘를 꾸미니까요. 딱 봐도 몇 단어 넘어요? 2단어 넘죠? 우선 몇 가지 조언은 some advice인데 요거 아마 s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advice 셀 수 없는 명사일 거예요. 절대 붙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을 도와줄 도와준다? 동작이 보이네. to help you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한 칸이 부족한 거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좀 줄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줄임말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라. 이거 무슨 문이죠, 여러분? 너 맘대로 해라.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 동사 원형입니다. follow 너의 마음 your heart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또다시 명령문입니다. 생각해봐. think 뭐뭐에 대해서 about 우선 이건 쓰시고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천천히 볼게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죠. 너가 like 좋아한다 하는 것을 무엇을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간 거라 의문사가 이제 맨 앞에 가가지고 what you like to do 이렇게 하면 칸이 딱 맞죠. 간접 의문문이니까 do, does, did 쓰시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 사실 얘가 주어예요 여러분. 무엇이 너를 행복하도록 만드는지 이건데 이제 우리말 어순이 되니까 이 주어가 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한국말은 사물주어를 주어 자리에 잘 안 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영어식 표현인 거죠. 그래서 what 그럼 what이 주어기 때문에 한 개니까 make에 s 꼭 붙이시고요. What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참 이런 게 영어로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나의 경우에는 in my case 그것이 또다시 주어 이었다 동사 사진 찍는 것 세 번째 it was 근데 사진이 주어예요 동사 찍는 게 동작이에요. 찍는 게 또 동작이죠. taking pictures 별에 대해 of stars. 두 번째로는 열심히 하세요. 또 명령문이죠.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세요. work hard. 여기 준동사 문장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은는 이가기 때문에 요만큼이 주어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꿈이 동작이에요. 추구하는 게 동작이에요. 또 추구하는 게 동작이죠. 그래서 pursue에다가 ing를 붙여서 pursuing 꿈을 a dream. 그럼 이제 이런 건 문법에서 배우셔야 되는데 준동사가 주어로 쓰이면 무조건 한 개 취급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is not is R 쓰면 큰일 납니다. is not is 쉽지가 않아요. 저는 또다시 주어 한번 나왔죠? 되었습니다. 동사 I became 사진 작가가 photographer through 전치사죠.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가 전치사니까 이걸 먼저 써준 거예요. through 먼저 쓰시고 hard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용감해지세요. 대담해지세요. 여기서 가장 조심할 거는 bold 하시면 안 돼. 왜냐? bold는 용감한이란 형용사예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be bold, be를 꼭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필요한 게 동사인데 명령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너가, 여러분들이 이 주어가 또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요해요. need.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항상 우리말은 중요한 걸 뒤에다 써.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써. courage를 먼저 써야죠. courage.
그럼 이제 여기 투부정사 부사적용법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동작은 누구다? 우선 하는 게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to make 결정들 decisions 이렇게 먼저 쓰셔야 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바꿀 결정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하네요. 여기 또 형용사라 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네, 결정을요. 그럼 긴 형용사인데 여기는 관계대명사 썼습니다. decision이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셔야 되고요. 주어는 없어 보여요. 동작만 보이죠? 그럼 바꾸는 will change 당신의 인생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be bold 부분 또 투부정사가 처음으로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꾸미고 있죠. 이 5번 문장은 좀 정확히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조 잘 보시면서 꼭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저는 I was 두려웠습니다. afraid. 이제 간단한 건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주어는 누구예요? 저죠. 잡았습니다. to 기회를요. a chance. 마지막 저는 주어는요.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I truly 요거 부사 hope 누가 뭐 하기를 여러분들 은는이가 주어져 찾고 추구하고 실현시키고 그러면 주어 두 개가 보이니까 문장 두 개겠네요. 여기 대시 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들이 찾을 수 있다. can find a dream. 또 이제 can은 앞에다 썼으니까 앞에 사실은 can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조동사 원형으로 추구하고요. 꿈을 대명사로 바꾸요. 그리고 마지막 삽니다. 꿈속에서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대단히 길었는데 여러분 이제 뒷부분은 좀 긴 문장들도 있었고요. 복잡한 형태들이 있었고 이제 문장마다 중요했는데 사실은 준동사 파악만 잘하고요. 관계대명사만 조금 조심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문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꾸 반복해 보시고요. 시험 전에는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